오늘은 초한지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팽성대전에서 항우에게 신나게 깨진 유방이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으로 혼란에 빠진 초나라 군대에게서 도망쳐나와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식 새끼들까지 수레에서 집어던져가며 그저 지 한 목숨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마차를 몰던 등공, 즉 하우영이 유방의 속이 타건 말건 마차를 세우고 직접 내려 그 자식들을 다시 태우고 마차를 끌고 도망갔다더라 하는 이야기와, 유방이 이에 화가 나서 등공을 수차례 베려고 하였지만 등공은 결국 맞지 않았고 그 덕분인지 유방은 결국 살아서 항우군의 추격을 피해 살아나갔다더라 하는 내용까지 기억나실 거예요. 인성이 어찌되었건 하늘의 도움과 하후영의 현란한 마차 운전 실력 덕에 살아난 유방은 솔직히 잃은 병력의 대부분이 제후 연합군의 병력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잃은 것은 남의 것이요 남은 것은 내 것이니 나는 손해본 것이 작고 남은 기회도 많더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항우를 공격할 마음을 먹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로 지난 시간 이야기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기원전 205년 한나라 2년 말, 제도전을 마음먹은 유방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책사 장량이 천하 패도의 길을 걷기 위해 해야 할 3가지 일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국왕왕 경포를 끌어들여라. 두 번째, 제나라에 의지하고 있는 팽월을 이용해라. 세 번째, 한신을 써 나머지 큰일들을 맡겨라가 바로 유방이 천하를 집어삼키기 위한 3가지 방법이었죠. 이 말을 들은 유방은 그 즉시 장량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경포, 팽월, 한신을 이용해 항우의 초나라를 칠 준비를 시작합니다. 먼저 유방은 항우의 부하이자 국왕왕인 경포를 초나라의 세력에서 한나라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고자 했어요. 사실 이 경포라는 사람의 이름은 원래 영포예요. 이 영포는 젊은 시절에 죄를 짓고 얼굴에 먹물을 새기는 그 드라마 추노에 나오는 낙인 마냥 얼굴에 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먹물을 새기는 경형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 때문에 이후 경형을 받은 영포라는 의미로 경포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경포라는 이름이 단순히 당시 인물들의 별명 수준을 넘어서 일부 사서에서까지 영포의 이름을 경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정사초한지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으로 다루고 있는 사마천의 사기에서조차 영포에 대한 기록을 담은 파트를 경포열전이라고 이름 지어뒀고, 그 내용에서도 영포라고 기록하지 않고 경포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진행 도중에 경포는 영포라고 굳이 정정해서 부르지 않고 경포라고 쭉 부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경포는 조금 과거에 항우가 제나라 공격을 나갈 적에 함께 가자고 불렀는데 아프다는 핑계로 항우를 돕지 않은 전적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포가 따라가지 않은 이 제나라 공격으로 인해 항우 혼자 제나라를 공격한 그 틈에 유방의 제후 연합군이 초나라의 근거지인 팽성을 빈집털이할 때도 경포는 몸이 아프다면서 팽성을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항우의 입장에서는 저기 어디 강둑에서 수적질이나 하던 놈을, 물론 그 강이 애지간한 강은 아니고 그냥 강이랑 잽도 안 되는 장강이긴 했지만 아무튼 수적 대장놈을 국왕왕이랍시고 왕자리에 앉혀놨더니 배은망덕하게 나를 난덮고 어디 병 핑계를 대? 라고 생각할 만도 했고, 이 때문에 항우는 경포에게 화가 납니다. 3만 명으로 무려 50만 명을 털어버린 항우가 나한테 화가 나 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항우가 화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경포는 겁에 질렸고, 이 때문에 오히려 항우에게 잘하기는커녕 항우를 만나거나 돕지 않고 무서움에 떨며 항우와 멀고 불편한 사이가 되는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 사이가 한창 삐그덕대던 그 시기, 팽성대전에서 개박살이 난 유방이 보낸 사자 수하가 경포를 찾아옵니다. 이 대목이 또 초한지의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갑자기 등장한 이 수하라는 인물은 천하 패도의 길을 걷기 위한 3가지 계책 중 하나인 경포꼬시기를 맡기에는 너무 뜬금없는 인물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또 유방이 결국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한나라를 세운다는 걸 알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 수하라는 인물이 어떤 수를 써서 항량 시절부터 초나라를 따르던 경포를 한 패거리로 끌어들였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대목의 내용은 사기 경포열전에서 아주 상세하고도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 읽을 순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살짝 정리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3년, 한왕 유방은 초나라를 공격하여 팽성에서 크게 싸웠으나 형세가 불리하여 양 지역에서 벗어나 우 지역에까지 퇴각하고는 좌우에 이르기를 너희 같은 놈들과는 천하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구나 하였다. 빈객을 접대하거나 문서를 관리하던 직책인 알자 자리에 있던 수하가 이를 듣고 말하기를 폐하가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겠습니다 라 했다. 한왕이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군가 나의 사신으로서 회남 땅에 가 경포를 설득하여 그가 군대를 일으켜 항우를 공격해 제 나라 땅에 몇 달만 묶어둘 수 있다면 내가 천하를 차지하는 것은 백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을 터인데 답하자 수하가 신이 사자로 가기를 청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20명을 이끌고 사신으로서 회남으로 떠났다. 수하는 국왕에 이르러 태제의 집에 머물렀는데 머무른 지 3일이 지나도 경포를 만날 수 없었다. 그러자 수하가 태제에게 말하기를 국왕왕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은 초나라는 강하고 한나라는 약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국왕왕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탓에 제가 사신으로 온 것이니 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약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옳은 말이라면 왕께 도움이 될 터이니 듣고 싶어 하실 것이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틀린 말이라고 한다면 저희의 목을 벤 뒤 초나라에 보여 한나라를 등지고 초나라와 한편임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라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태제가 경포에게 전하자 경포는 이를 옳다고 여겨 수하를 만나게 되었다. 수하가 경포를 만나 말하기를 왕께서는 초나라를 섬긴다고 말하시지만 그 말이 사실이려면 항왕이 제 나라를 공격할 때 선봉이 되었어야 하나 그러지 않고 겨우 4,000명의 병사만을 보냈으며 한왕이 팽성을 공격할 때에도 밤낮으로 팽성을 지켰어야 하나 단 한 명도 팽성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왕께서는 팔짱을 끼고 어느 쪽이 이기는지 관망하기만 하셨으니 이것이 과연 초나라를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왕께서 초나라를 배반하지 않은 것은 초나라가 강하고 한나라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릇 저 초나라군이 강하기는 하지만 의롭지 못하며 싸움에 이긴 것을 자랑하고 강한 척하고 있지만 한나라는 물길을 파고 성벽을 쌓으며 내실을 다지고 식량을 들여오니 초나라군이 제 나라 땅에서 돌아가고 싶어도 한나라군을 넘어갈 수 없고 한나라와 싸우려 해도 식량이며 물자를 받아오기 어려워 싸울 수도 없으며 물러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각지의 제후들은 초나라가 한나라를 꺾고 나면 더 이상 초의 횡포를 막을 수 없게 되니 한의 위험을 좌시할 수 없으며 초나라가 강성해지면 이를 견제할 수밖에 없으니 이 모든 정세가 왕께서 초나라를 의탁하지 않고 한나라와 함께 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회남의 병력만으로 초나라를 멸망시킬 수는 없으니 왕께서 군대를 일으켜 초나라를 치면 항왕은 반드시 제 나라 땅에 묶일 것이고 그 시간에 한나라가 천하를 차지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청컨대 신이 왕을 모시고 한나라로 함께 갈 수 있다면 한왕은 반드시 천하의 땅을 갈라 왕을 봉할 것이니 왕께서는 이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했다. 경포가 말하기를 그 말을 따르겠소 하였다. 경포는 초나라를 배신하고 한나라 편이 되기로는 하였으나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이때 마침 초나라 사자가 경포에게 찾아와 급히 군대를 내어 항왕 항우를 도우라고 독촉하였는데 수하가 이를 보고 초나라 사자에게 말하길 국왕왕께서는 이미 한나라와 함께하기로 하였는데 어찌 초나라의 병사를 지원할 수 있겠소 하였다. 경포는 이에 깜짝 놀랐고 초나라 사자는 자리를 떠났다. 경포는 수하를 설득해 이미 일은 벌어진 셈이니 사자를 죽여 돌아가지 못하게 해 소식을 늦추고 급히 한나라와 힘을 합쳐 싸우자 하였다. 영포는 초나라 사자를 죽이고 병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쳤다. 역대급으로 긴 기록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이 내용 또한 적당히 주요한 부분만 알기 쉽게 골라 읽은 거고 실제로 경포열전에 기록된 이 수하와 경포의 대화는 방금 여러분들이 본 것보다 한 50% 정도는 더 긴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어떤 내용이었나요? 길기는 했지만 내용은 간단하죠. 한왕 유방이 싸움에 지고서는 장량한테 계책을 받아왔는데 막상 경포를 꼬시려고 하니 꼬실 인물이 누가 있나 싶었던 거죠. 떠오르는 인물이 없으니 니들은 쓸모가 없다고, 보낼 사람들이 없다고 대충 주변에다가 썽지를 그렇게 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수아가 그럼 제가 가죠 뭐 했던 거죠.
대충 말하길래 대충 갈 줄 알았더니 막상 가서는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경포의 혼을 쏙 빼놓고 초나라가 왜 안 되는지, 한나라를 왜 따라와야 되는지, 이유가 뭔지 썰을 막 풀고 경포를 결국 꼬셔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마음속 우리 둘만의 약속으로 함께 하려고 했던 경포가 딴 마음을 먹거나 나중에 헛소리를 하지 못하게 초나라 사자에게 경포 제가 배신했는데? 라고 말을 해버리고는 어차피 저 사자가 돌아가면 너는 항우한테 죽은 목숨이니까 차라리 지금 사자를 죽여서 타이밍이라도 좀 더 벌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쳐버리자 라는 식으로 경포를 혹하게 하죠. 진짜 이런 사기꾼이 또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속인 놈도 나쁘지만 속는 놈도 잘 알아보고 주의했어야 되는데 말만 듣고 홀려서 한나라에 홀딱 넘어가 버린 경포도 잘못한 거죠. 이렇게 장량의 첫 번째 천하 통일을 위한 계책인 국왕왕 경포 끌어들이기가 성공합니다. 그리고 영포는 그해 12월까지 항우의 군대를 붙잡아두고 버티다가 퇴각하게 되는데 한왕이 한나라 기원전 205년 한왕 3년 초에 수하를 보냈으니 약 10월경에 보냈다 치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왕 3년 초인데 10월이라고 이상한데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11화에서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당시 역법은 10월이 첫째 달이었기 때문에 기원전 20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한왕 2년, 10월부터는 한왕 3년으로 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한왕 3년 초에 수하를 경포에게 보냈으니 경포가 12월까지 시간을 끌어주었다는 건 약 2개월이나 항우를 제나라 땅에 묶어두는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죠. 물론 경포가 초나라를 패퇴시킨 건 아니었고 적당히 시간을 끌어주다가 한나라로 합류하게 되어 이후에도 경포는 한나라의 주요한 인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자, 먼 미래가 어찌 흘러가게 되었건 지금 당장은 장자방의 3가지 계책 중 2개만 더 성공하면 유방의 중국 통일은 따놓은 당상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2가지는 무엇이었나요? 팽화를 끌어들이고 또 한신을 시켜서 초나라를 공격하는 거죠. 과연 나머지 2가지 또한 첫 번째와 같이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3가지 모두 성공했으니 유방이 중국 대륙을 통일했겠지만 그 속에 숨은 디테일과 재미난 이야기들을 또 놓칠 수 없죠. 나머지 2가지 계책은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꺼번에 해드리고 싶지만 이 3가지 이야기를 오늘 다 해버리면 아마 밤을 새워서 여러분들과 떠들어야 할 테니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을 알지만 들을수록 빠져드는 정사 초한지 그 13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